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서울국제도서전 탐방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제가 득템한 것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강연 관련해서 간 것이기도 하고 또 보셨다시피 돌아다니면서 촬영도 하느라고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산 책도 있고 선물 받은 책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특별한 순서는 없고요. 제가 받은 거, 산 거 하나씩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여름 첫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 첫 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국제도서전을 통해서 처음 선을 보이는 책들이었거든요. 총 10권의 책이었는데 그중의 한 권을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금요일에 김상욱 교수님의 메인 강연의 사회를 맡는 영광을 누리게 됐었는데요. 행사 끝나고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그 김상욱 교수님 제일 최근작을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내셨거든요. 떨림과 울림을. 근데 그 동아시아 출판사에 허블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SF 소설을 내는 그런 출판사인데요. 이번에 허블에서 나온 신작 여름 첫 책이 바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저는 이미 김초엽 작가를 알고는 있었어요. 2017년에 한국과학문학상에서 대상과 가작을 동시에 수상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 관내분실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저는 이미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집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끝나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쇼핑백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요렇게 책 2권이랑 요거 뭘까요? 이거 엽서인가 메모지인가? 메모패드. 메모패드 요렇게 2개랑 그리고 요 엽서 2개. 그리고 요 데스크 패드라 이거 뭐라고 하죠? 펜트레이. 요 펜트레이랑 요거 이제 떨림과 울림 컨셉의 펜트레이죠. 그리고 요 부채 2개 요렇게 주셨는데 부채 하나는 제가 저희 엄마 드렸어요. 그래서 요 세트를 이렇게 바리바리 요 쇼핑백에다 넣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받았고요. 받자마자 읽기 시작을 해서 저는 이미 이 책은 다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인상 깊게 읽었고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즈라는 웹진에 여성 소설가미 시인의 작품을 5편을 추천하는 그런 리스티클 기사를 썼는데요. 거기에도 포함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아이즈 기사 링크해 둘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모패드 한번 뜯어볼까요? 바꿔서 아직 뜯어보질 못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네. 요런 메모패드네요. 이게 위에가 이렇게 뜯어지는 그런 형식의 메모패드구나. 예쁘다.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요 메모패드 2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2세트를 주신 거죠. 책이랑 메모패드랑 부채랑 엽서랑 이렇게 2세트를 주신 건데 요 메모패드랑 책이랑 엽서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께 보내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어차피 저한테는 2세트가 있으니까 요거랑 요 엽서랑 요 새 책 요 띠지까지 붙어있는 새 책 요렇게 한 세트 요거는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댓글 달아주시고요. 너무 기대돼요, 기대평 이런 것까지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댓글 쓰신 분 중에 제가 랜덤으로 한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채도 드릴게요. 부채 엄마랑 같이 쓰면 되지. 부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서전 득템 첫 번째 허블에서 득템한 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세트였습니다. 자, 2번째도 받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일요일에 새로운 독서 문화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일이 있었어요. 저랑 예스24 엄지혜 기자님이랑 브런치 파트장님 이렇게 3명이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독서,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브런치에 직접 글을 쓴다든지 하는 어떤 새로운 독서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강연 자리가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브런치 부스로 약간 연행되듯이 브런치 직원분들이랑 파트장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브런치 부스로 가셔가지고 그 앞에서 막 사진도 같이 찍고요. 그리고 이제 브런치 굿즈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그 스티커 세트입니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 이 스티커 세트고, 제가 너무 웃겼던 게 그 브런치 부스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 안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 말고 그 브런치 담당자분들께서 요 스티커 있죠, 요거를 이런 데다 막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옷에다가 마치 그런 와펜 같은 것처럼 이렇게 붙이고 계셔서 좀 빵 터졌는데, 그 스티커 세트 이거랑 엄청나게 예쁜 메모 패드를 주셨어요. 이제 브런치가 추천하는 글, 뭐 이렇게 브런치 써있고, 안에는 이렇게 브런치의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글감 같은 거. 그 위에 요 QR코드를 하면은 이 사람 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들을 뽑아서 넣으셨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본인의 글을 써볼 수 있는 메모패드, 연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섬세한, 네. 그래서 요 브런치 메모패드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거 뭔가 스티커 뭐 있는지 좀 볼까요? C.S. 루이스의 말도 있네요. 글을 씀으로써 뭐든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1일 1 브런치, 뭐 이런, 보이나? 원고지 형식의 스티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분들이 이제 옷에 붙이고 계시던, 이렇게 붙이면 이제 브런치 직원처럼 보이겠죠? 아, 이런 문구도 있네. 계속 쓰면 힘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글이 가지는 힘을 믿습니다 라고 써 있는, 약간 기생충 같네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근데 저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핸드폰 같은 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그대로 두는 스타일인데, 한번 예쁘게 꾸며볼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런치에서 주신 선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산 책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아작에서 이제 살까 말까 맨날 고민 중이다 라고 했던 그 영상에서 그 책이 있는데, 바로 완전사회라는 과학소설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한국 최초의 본격 SF 장편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SF 소설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궁금했거든요, 옛날부터. 1965년 주간 한국 추리소설 공모전 당선작. 타임캡슐을 타고 161년간 긴 잠을 자고 깨어났더니 여자들만 살아가는 지구에 남겨진 유일한 남성이 되었다 라고 이 뒤에 써있거든요. 어떤 책일까? 재미있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SF라고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거 그 아작 출판사 이제 저 안내해주신 분이 약간 시대상을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절반 정도로 접어놓고 한번 읽어보려고요. 어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최초의 SF와 가장 첨단의 SF를 같이 득템을 하게 된 그런 도서전이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산 거, 이거 자랑해야 돼. 이거 자랑해야 돼요. 그 B홀에 보면요, 제 영상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독립출판 부스들이 엄청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출판물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의 독립출판물들도 구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돌다가 그 책공방이라고 써있는 부스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부스였고요. 거기에 있는 책들은 말 그대로 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책인 거예요. 제가 또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구경을 하다가 이 책을 샀습니다. 짜잔. 북툴스라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인데요. 말 그대로 책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를 담은 책이에요. 안에 보시면 사진들이 막 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 때 필요한 이런 장비들 있죠.
책을 만들 때 쓰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진짜 거의 그냥 총망라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책이에요. 아주 막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 298가지가 넘는 도구를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누군가는 이런 것이 왜 소중한지 물을지 모르겠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이 도구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책을 만들 때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는 도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도구들이 이렇게 총망라가 되어 있는 책이고, 제가 이걸 막 이렇게 관심 있게 막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 저자분이 여기 들어가는 사진 다 모으는데 18년 걸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정성과 그 책에 대한 사랑과 그 책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앞에 이렇게 저자 사인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이거를 저 사인해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사인하시는 동안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겨울님 그래서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저 사인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저자분은 저에게 사인을 해주시는 중이고 저에게 오신 분은 제가 사인을 해드리는 중인 되게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 저자분이 뭐 작가세요? 그래서 예, 작가입니다. 네, 사진 찍자고 그러셔가지고 저자분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요거 사니까 요 굿즈를 하나 같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써 있었어요. 요거 사면은 굿즈 주신다고. 그래서 요 굿즈를 받았어요. 요런 여기에 들어있는 사진들의 엽서 같은 건데요. 너무 예쁘죠? 어떡해. 저는 나중에 이런 거 좀 수집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요 북툴스라는 책 사고요. 요 엽서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하나 샀는데요. 이거는 진짜 그냥 충동적으로 산 건데 그 한문단 쓰기 공책이에요. 여기는 뮤직이라고 돼 있지만 뭐 무비도 있고 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안에는 똑같아요. 안에 구조는 똑같아서 진짜로 딱 한문단 쓰기용. 네. 그래서 여기다 주제 쓰고 한문단 쓰고 안에 계속 똑같습니다. 제가 이 공책을 산 이유는 제가 클래식 피아노 다시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곡들마다 간단하게 저의 어떤 감상이나 제가 생각한 곡의 느낌이나 제가 치면서 뭐 어려웠던 부분, 재밌었던 부분 등등등등 어떤 제가 치는 곡들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좀 기록을 해보려고 샀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아마 요 첫 페이지에는 이제 제가 팬미덥에서 연주한 드뷔시의 달빛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피아노가 점점점 늘면서 나중에 보면 또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요거 샀습니다. 현장에서 2,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원래 6,000원에 파는 것 같은데 도서전에서 2,000원에 팔길래 지나가다가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물 받은 책인데 제가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얘기할 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중에 인상주의 편만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찍어주고 계시던 분이 생산적 헛소리 사장님, 전딩굴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얘를 빼고 나머지 3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나와서 사야 되는데를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날도 안 샀죠. 안 샀는데 일요일에 이제 저 강연 있는 날에 전딩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쓱 내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네, 받아가지고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요거는 네, 전 사장님께서 사주신 네,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중간중간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아작에서 제가 책 살 때 요런 엽서, SF 엽서, 요런 거 이렇게 같이 넣어주셨고요.
이것도 아작이었나? 맞는 것 같아요. 요런 엽서들. 요런 엽서들도, 실화, 접시 비행기 이야기. 너무 귀엽다. 요런 것도 받았고, 요거는 이 원패러그래프 살 때 주신 스티커. 요런 짜잘한 것들도 받았다. 요 정도가 제가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득템한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기념품이죠, 기념품. 서울국제도서전 기념품. 요건 이제 출연자들은 이제 파란색이었고요. 뭐 참가사들은 제 기억에는 왜 검정색에 이렇게 참가사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고요. 아무튼 네, 이번 해에도 요거 달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2017년 때 받았던 그 스텝 그게 아직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자 강연자로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도서전 탐방 영상에서 충분히 담지 못한 또 정말 흥미로운 부스들도 많았고, 제가 또 성심당을 또 따로 안 찍었잖아요. 성심당의 인기도 또 대단했고, 정우성 씨 오신 날도 제가 찍지를 못해가지고 그날도 또 난리가 났었고,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볼거리가 더 있었는데요. 다음 해에는 여러분 꼭 직접 가서 구경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주말에 가시면 사람이 진짜 많아요. 주말에는 제가 일부러 금요일에 찍은 것도 일요일에는 도저히 찍을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일 낮이 가장 이제 사람이 적은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 가시기 힘드니까 사람이 적은 거겠죠. 매년 진화를 거듭을 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 다음 해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또 내년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